모든 법령은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함으로, 여기가 틀렸어요. 모든 법령이 아니라 뭐 일정한 법령이에요. 일정한 법령. 그래서 모든 법령이 틀렸고, 공포함으로, 그 다음에 공포하면, 공포일은 언제로 보냐면 최초 구독 가능 시점, 그렇게 보죠. 여기는 뒷부분은 맞는데 모든 법령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에 법령은 시행일로부터 장래 향해서 효력을 발생하며 어떠한 경우가 틀렸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법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잖아요. 4번에 조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동안 근거법규가 개정돼서 당해 부과 세목이 폐지됐다. 그럼 종전 국법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없다? 국법이 있고 개정된 신법이 있다. 또는 국법이 폐지됐다. 국법이 빵빵년도다. 신법은 빵일년도부터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서 불리하게 된 경우도 있고, 국법에서 0.05 먹었을 때 면허 정지는 예를 들어서 1월이었는데 정지 2월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0.05 먹었을 때 이걸 2월 4월로 바꾸죠. 2월이었는데 유리하게 개정돼서 정지 2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개정된 신법이나 법규명령은 장래를 규율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정된 법이 국법의 상황까지 규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 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즉 국법의 내용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국법에 의한다. 그 다음에 국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경과 규정이 있는데 경과 규정이 이제 없을 경우에는 국법에 의하는 게 원칙이죠. 국법에. 왜냐하면 국법 당시에 정지 2호를 발령했으면 정지 2호 발령 대상이면 정지 2호를 발령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4번에 세목이 폐지된 경우에도 국법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판례 학설에 일치된 견해이다. 일치된이 또 틀렸어요. 또 견해가 대립할 수 있으니까. 국법에 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동그라미 5번은 많이 본 거죠. 법률이 개정되면 국법에 따른 집행명령도 소멸함으로 틀렸죠.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 폐지되면 소멸하지만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과 목적이 충돌되지 않는 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런 거 많이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의 효력은 한 권 정리 한번 다시 보시죠. (19페이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11조 1항에 보시면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공포와 헌법 개정안 예산의 국고 부담 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근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는 나와 있는데 법규명령, 지자체 법규명령 뭐가 있죠? 조례, 규칙이 있잖아요. 조례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공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칙의 경우에는 불분명해요. 그래서 모든 법규명령이 공포를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공포일은 신문이 발행된 날인데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이 다솔 판례 입장이다. 근데 공포하자마자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일이 경과, 그 다음에 주요한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13조에 의해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에 소구입법 금지의 원칙. 그 진정 박스, 맨 아래쪽 박스에서 진정 소구입법은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거에 소급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진정 소구입법은 원칙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넘기시고. 그래서 20페이지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반가로 2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반가로 3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판례 1번 침입적, 즉 20페이지 두 번째 판례 박스에서 아래 배웠죠. 1번에 침입적 처분의 경우 행위, 위반 행위 당시 변경 전의 구법에 의한다. 그래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됐어도 경과 규정이 없으면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에 구법령이 적용된다. 그래서 구법 당시에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박스에 건설업 면허 수첩을 대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소정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 빵빵년도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했는데 시행령이 개정돼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죠. 근데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든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든 경과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면허 수첩 대여 행위, 위반 행위 당시에 시행된 구법을 적용해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든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든 원칙적으로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경과 규정이 없으면 위반 행위 당시에 구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반가로 3번의 제목은 좀 지우세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구법에 의한다는 예외적인 판례. 그건 좀 헷갈릴 우려가 있으니까 반가로 3번의 제목은 지우시고 맨 아래쪽 판례를 선으로 연결시키셔서 두 번째 판례 박스에 1번에다가 연결시켜 놓으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박스에 2번, 3분의 2번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 요거는 건축주 갑이 여관 허가 신청할 때는 기속행위였는데 거부 처분할 때는 재량행위로 바뀌었다. 그러면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언제예요? 처분시잖아요. 처분시. 그래서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법이 된다.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의 시행령인 법령 및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분시. 따라서 소관행정을 청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즉 행정청의 귀책 사유로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 기준, 처분 시의 새로운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 재량행위로 바뀌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쪽 가운데 맨 아래쪽에 건설업 면허 수첩 요게 82년 판례인데 요게 15년에 떴어요. 그래도 혹시 헷갈릴 우려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나머지 것들 한번 스킵을 하죠. 여기까지. 한권정리 3페이지부터 아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적 의미의 행정 구별할 수 있겠어요? 기관에 따라 분류하는 거냐?